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7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기말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은 자, 자산 부채 계정, 손익 계정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느냐 묻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기말 손익 계정 인출금 어딥니까? 자본금의 중간 임시 계정이죠. 자, 자본에 해당하고 당좌예금 당좌 자산 계정이고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항목이다. 3번.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 항목 즉 자산 계정 또는 부채 계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2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 구성 항목 묻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매출액 맞죠? 영업의 비용 맞고 판매관리비 맞고 자본금은 뭡니까? 자본이죠.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본. 자, 답은 4번 되겠다는 겁니다. 답은 찾았고 구성 항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고 또 그 소득세 즉 세금이 있으면 빼고 하면은 당기 순이익 이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매출 총이익의 정의, 영업이익의 정의, 당기 순이익의 정의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3번.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즉 거래 판료수익 결합관계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차변 비용의 발생 대변 부채의 증가. 자, 1, 2, 3, 4 거래 그냥 분개 한번 해봅시다.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1번. 차량 유류비를 20만 원을 대한카드로 결제한다. 자, 카드로 꺼었다. 뭡니까? 미지급금이죠. 다음 달에 카드사에 돈 줘야 되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차변을 뭡니까? 차량 유류비는 뭘로 처리하나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비용의 발생 맞는데 부채의 증가 맞나요? 1번이 답이네. 그죠? 1번이 답이다. 답은 확인했다. 나머지도 한번 분개 한번 빨리 해보자. 2번. 전기요금 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보통예금 나가고 뭡니까? 수도광열비라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쓴다는 거죠. 비용의 발생 근데 부채 증가가 아니고 자산의 감소 되겠다. 그죠? 3번.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자, 우리가 돈을 빌렸다가 이제 갚자는 거죠. 어떻게?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없애준다는 거죠. 단기 차입금 그리고 이자도 같이 줘야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자산의 감소 일단 틀렸고 부채의 감소 그리고 비용의 발생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3번은 4번. 상품 운반용 트럭 1,5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미지급금 되겠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죠. 4번은. 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비용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비용이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다는 거죠. 맞는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용의 성격, 자, 손익
계산서 항목 중에서 비용이란 것에 대한 성격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확인해보자. 자,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되나요? 맞다는 거죠. 왜? 수익 빼기 비용이 당기순이익이고 그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넘어가는데 비용이 만일 커버리면 그만큼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그죠? 자본의 감소의 원인이 된다. 전형적인 지문이고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자본의 감소의 원인이 된다. 비용. 그죠? 맞다. 니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 뭐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돈을 주든 아니면 나중에 줄게 라고 채무를 발생시키든 어쨌든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죠. 지출한다. 그죠? 니은 맞다. 디귿 기업이 일정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 이 뭡니까? 일정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 뭐 자산이 되겠죠. 자산에 대한 설명이고. 자,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금액 이거 뭡니까? 수익이 되겠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얻는다. 그건 뭐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이 답이다. 그죠? 자, 문제 5번. 기말 결산 시 선수 수익을 기장 누락한 경우 미치는 영향은 자 봅시다. 선수 수익은 뭡니까?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이죠. 내년 걸 미리 받았다. 뭡니까? 부채죠. 부채. 수익의 이연이 되지 않습니까? 수익의 이연. 부채를 계산해야 될 게 자, 또 시산표 나옵니다. 시산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고 차대가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채가 지금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누락됐대요. 부채가 늘어났으면 어떻게? 비용이 늘어나거나 또는 수익이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둘 중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영향은 뭐다? 단기 순이익에는 뭐 감소 영향이죠. 감소 영향. 그죠? 부채가 늘어나면 어쨌든 단기 순이익은 줄어든다. 그죠? 부채의 과대 계상이라고 뭐 과소 계상이 되겠죠. 자산의 과소 계상. 지금 자산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픽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의 과소 계상. 자, 수익의 과소 계상일 수 있나요? 수익의 과대 계상이 되겠네. 그죠?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왜? 자, 부채가 누락됐다면 뭐 비용이 지금 현재 과소됐든지 아니면 수익이 지금 너무 많이 돼 있다든지. 그죠? 어쨌든 수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늘어나야 되니까 말이 어렵다. 그죠? 부채가 과소 계상. 그리고 뭐 수익이 지금 현재 과대 계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긴가민가만 우리 분개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 내년에 받을 수익을 올해 미리 돈을 받은 거야. 그리고 뭐 올해 12만 원이라는 현금을 받았지만 그중에 6만 원은 올해 거 수익이 맞지만 6만 원은 내년 거 수익에 해당한다. 그럼 뭐 수익이 너무 과대 계상돼 있으니까 그 뭐 예를 들어 임대료라고 봅시다. 임대료라는 수익이 너무 가니까 차변으로 임대료를 줄이면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인식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인식하는 분계니까 수익의 과대 계상 그리고 비용의 과소 계상 이렇게 되겠죠. 요 분계가 누락되었다면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아주 단순한 개념인데 그죠? 그림으로 그려보든지 분계를 그려보면 이게 누락되었을 때 영향을 보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수익 부채도 인식하고 수익도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락이 돼버렸대요. 그러면 뭐 수익을 줄여줘야 되는 분계가 누락됐으니까 수익이 현재 과대 계상된 거지. 저게 누락됐더라. 그죠? 부채도 지금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인식 안 했으니까 부채의 과소 계상이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자,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 단기 순이익에서는 영향이 마이너스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고요. 자, 문제 6번. 2013년 1월 1일 구입한 차량을 2015년도 1월 1일에 처분했대요. 자, 뭐
유형자산 처분 거래가 우리가 잘 알죠.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단골 메뉴죠. 출제됐다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해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유형자산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 처분하면 어떻게 취득 원가 없애주고 거기에 딸린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주는 거죠. 즉 뭐 장부가액을 없애주면 된다라는 거죠. 장부가액과 우리가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취득 원가가 없어지는 거죠. 취득 원가가 뭡니까? 뭡니까? 이게 차량인가요? 차량 운반구 운반구 1,000만 원 없애주고요. 거기에 딸린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주자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구해야 되겠네. 감가상각 누계액을 취득 원가는 1,000만 원. 내용 연수 자 봅시다. 그러면 2013년도 1월 1일이니까 2013, 2014, 2015 3년 됐네요. 아니네. 2015년도 1월 1일이니까 2013, 2014 2년 동안 감가상각이 얼마 됐는지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고 잔주가액이 100만 원이래. 그럼 어떻게? 1,000만 원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액 100만 원 나누기 몇 년? 5년. 즉 900만 원 나누기 5년이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 나누기 5는 그 1년에 180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씩 감가상각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 2년 됐으니까 얼마입니까? 곱하기 2는 360만 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36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없어지고 360만 원 없어진다. 즉 뭐 장부가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1,000만 원 빼기 360만 원 얼마? 640만 원짜리 장부에 64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산을 처분했다는 거죠. 얼마 주고? 500만 원에. 그럼 어떻게 640만 원짜리 자산을 500만 원을 처분했을까? 140만 원 손해 보게 되겠죠. 14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40만 원 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이미 확인했고요. 분개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봅시다. 뭘로? 현금 받았나요? 뭘로 받았나요? 500만 원에 처분했다. 뭐 현금인지 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럼 우리 현금 거래를 했다고 봅시다.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500만 원 들어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차변 쪽 합계는 뭐 860, 오른쪽은 1,0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 차변이 모자라니까 얼마 모자란다? 140만 원 모자란다 보죠. 140만 원. 유형자산 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죠? 봅시다. 7번. 다음 중 복리후생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복리후생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 복리후생비 제일 많이 쓰는 비용 계정 과목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출제됐다는 겁니다. 자, 복리후생비 뭡니까? 직원이 경조사비, 직원이 결혼한다 뭐 이런 경조사비 지출됐을 때 뭐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1번 맞다. 2번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 자, 그죠? 회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마찬가지 복리후생비 맞다는 거죠. 3번 거래처하고 식사해가지고 밥값을 우리가 냈다. 이건 뭡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뭐 접대비 대표적인 지출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우리 직원끼리 회식을 하면 뭐 복리후생비고 거래처하고 밥 먹어서 우리가 돈 냈다. 그건 뭐 접대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직원의 작업복, 직원 작업할 때 입을 옷을 샀다고 뭐 마찬가지 대표적인 복리후생비 지출이었다는 거죠. 그죠? 복리후생비. 자, 8번. 다음 자료에 의하면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순매출액은 뭐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또 매출 할인 세 가지 항목이 있으면 빼는 게 순매출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중에서 매출에 관련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걸 뭔지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죠? 대신 매출 운임, 우리가 판매 활동을 하면서 생긴 운임 같은 거는 뭐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판매 관리비 비용으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죠? 매출 자체에서 빼지 말고 어쨌든 그 당기 순이익에서 보면 차감되는 성격은 맞지만 그러나 이거는 따로 판매 관리비 비용으로 나타내고 이거는 뭐 매출 자체에서 차감하고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80만 원에서 요거 두 개만 뺀 거. 즉 80만 원에서 8만 원만 뺀 거. 72만 원이 순매출액, 3만 원은 빼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저 밑에 판매 관리비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거니까. 답은 2번이었다라는 겁니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형자산의 정의가 제일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그죠? 개정 과목에 대한 성격 중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성격이 참 많이 출제된다죠. 이것도 마찬가지 유형자산의 성격. 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구축물 등은 회계상 유형자산에 속한다. 맞네요. 1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맞는 걸 고르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이미 답은 구했지만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판매 목적은 뭐 재고자산이고요. 판매 목적 이게 틀렸다. 뭐 유형자산은 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거다. 자, 1년 이상 장기간 이거는 맞다. 그죠? 1년 이상 장기간이면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유형자산인데요. 세 가지 요건인데 자, 여기 봅시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거래. 없는 건 아니지. 있는 거지. 없는 거라면 뭐 무형자산이 되겠다는 거죠. 4번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 부대 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그죠? 유형자산 취득할 때 드는 부수 비용 뭐 취득세나 뭐 수수료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뭐 취득 원가로 합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조금 틀렸다라는 겁니다. 10번 제과점의 5월 중 자료이다.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을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또 단골 메뉴 손익계산서 항목을 아느냐? 라는 거죠. 영업의 수익 비용인지 아니면 진짜 판매 관리비인지 매출액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봅시다. 아까 그랬던 거지만 또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치우고요. 매출액,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리고 판매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은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의 손익이라고 그냥 표현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 하면은 이게 그다음에 세금 빼면은 당기 순이익. 이 중에서 뭘 구해라고요? 영업이익. 영업이익만 구하라고요. 즉 뭐 영업의 손익은 고려하지 말고 위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매출액만 구해라는 거죠. 자 봅시다. 빵 판매 대금 얼마입니까? 제과점에서 빵 판매 대금이면 뭡니까? 우리의 주된 영업이니까 뭐 매출액 되겠죠. 케이크 판매 대금 매출액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매출액은 80만 원 되겠다는 거죠. 80만 원. 그리고 뭐 빵 구입 대금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좋은 문제라면 어떻게 이번에 당기 순 매입액하고 기초 재고, 기말 재고를 다 주어져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뭐 그냥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뭐 구입 대금 자체를 그냥 우리 매출 원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뭐 더 풀기는 쉬우니까 그죠? 우리 입장에서 땡큐지. 그러면 풀자는 거죠. 뭐 25만 원이 매출 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출 총이익이 얼마입니까? 매출 총이익이 55만 원 되겠다. 그죠? 매출 총이익 55만 원에서 판매 관리비 있는 거 있으면 빼라는 거죠. 종업원의 급여 판매 관리비 맞나요? 맞다. 차입금의 이자 이거는 뭐 이자 비용은 뭐 영업 외 비용이니까 만 원은 뺄 필요 없고 매장 임차료 우리가 임차료는 판매 관리비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빼자는 거죠. 뭐 12만 원을 빼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43만 원 되나요? 43만 원이 영업 이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1번 아래 거래에 대한 분개로 올바른 것은 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9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단 정기에 설정된 기 설정 잔액은 3만 원 있더라라는 거죠. 뭐 대손 충당금 중에서 대손 확정에 관한 전형적인 회계 처리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부도가 나서 우리가 돈을 떼기 전에 우리는 뭐 이미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부채를 조금씩 비용을 인식하면서 쌓아왔다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였다고? 3만 원 있었는데 드디어 일이 터져버렸다고.
터져가지고 9만 원 지금 떼이게 생겼다고. 그럼 어떻게? 차변. 외상 매출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의 자산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억울해, 그죠? 외상 매출금 얼마가 날아갔습니까? 지금 9만 원 날아갔다고요. 여기 적을까요? 9만 원 날아갔다고요. 자, 근데 뭐 이쪽 편에 비용을 인식하자고. 근데 뭐 우리 회계는 무식하게 9만 원 날아갔다고 이번에 9만 원 확 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미리 야금야금 쌓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 부채 먼저 제끼고 부채가 있으니까 뭐 3만 원 대손 충당금이라는 부채를 먼저 없애고 그죠? 대변에 쌓여놨던 부채를 없애고 일단 그러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은 올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효과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9만 원 빼기 3만 원은 얼마? 6만 원만 올해 비용으로 인식하자. 왜? 3만 원은 과거에 조금씩 비용으로 인식 미리 해놨던 거예요. 합리적으로 예상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분개하자는 게 답이죠. 그럼 어떻게 분개? 답은 2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2번. 자, 12번.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회계 기간에 대해서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회계 기간은 뭡니까? 우리가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인위적으로 끊어서 보고하자는 개념이 뭐 회계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회계 기간은 우리가 회사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피크가 12월 달이고 결산의 의미가 보통 3월 말에 이루어진다. 그럼 뭐 우리 회사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할래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 기간이 길이가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회계 기간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회계 기간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 읽어봅시다. 1번 회계 연도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회계 연도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맞다. 3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동자산 우리가 비유동자산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나열하는데 그때 유동 비유동의 근거는 뭐다? 1년이라는 겁니다. 1년. 결산일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고 보면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내 즉 2015년도 12월 31일을 결산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16년 12월 31일 안에 만기가 오거나 우리가 뭐 회수가 예상된다라면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하지만 그 이후라면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즉 결산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유동, 비유동의 기준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은 회계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그 경우에는 회계기간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 기준을 일치하지만 우리 회계 연도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고 9개월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 기준과 회계 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엄연히.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일치하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정의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회계 기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이고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1년이라고 딱 못 박아져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4번 정기, 단기, 차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이번 회계 연도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 지난 그 연도를 회계 연도를 전기라고 하고 다음 회계 연도를 차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용어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13번. 다음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자, 계정 과목에 대한 성격 중에서 뭐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우리의 주된 영업으로 발생한 채권인지 아니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로 발생한 건지 그 구분하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주된 영업으로 발생한 채권은 뭐 매출 채권으로서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이고 우리의 주된 영업이 아니고 뭐 우리가 사용하던 뭐 책상 이런 걸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뭐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에 따른 외상 대금은 자, 이거는 뭡니까? 컴퓨터 구입에 따른 거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건 채권이었고 채무네요. 채무. 즉 뭐 우리가 주된 영업인 상품을 사면서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뭐 외상 매입금 또는 지급 어음이라는 매입 채무를 써야 되고요. 우리의 주된 영업이 아니고 뭐 비품 같은 거 산다고 외상으로 샀다. 그럼 뭐 미지급금이라는 채무를 쓴다는 거죠. 계정 과목을. 자, 봅시다. 상품 컴퓨터 이건 우리 주된 영업이 아니라는 거죠. 비품처럼 컴퓨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유형 자산을 살 때 외상으로 샀다. 뭐 미지급금 3번. 나
판매 회사의 판매용 컴퓨터, 즉 뭐 이게 컴퓨터 판매 회사면 이게 뭡니까? 상품입니다. 상품을 살 때 외상을 샀대. 그럼 뭐 외상 매입금 또는 지급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미지급금하고 외상 매입금,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전형적인 문제인데 조금 제가 길게 설명했나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14번. 2015년 8월 1일 보험료 6개월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결산 시 선급 비용 계정에 계산되는 금액은, 자, 우리 기말 결산 분계, 기말 수정 분계에서 자주 단골 메뉴죠. 수익 비용의 발생 이연 중에서 뭐 이거 뭐 보험료를 미리 냈대요. 1년치를 미리 냈대. 선급 비용 인식하는 거. 그 비용의 이연 되겠다. 그죠? 비용의 이연 되겠다는 거죠. 8월 1일 보험료 6개월분을 12만 원 냈대요. 자, 그럼 뭐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0만 원인 겁니다.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인데, 자, 선급 비용 계정에 계산되는 금액은, 자, 결산되는 12월 31일. 그럼 올해 6개월분을 120만 원 냈는데 올해 해당하는 건 뭡니까? 2015년에 해당하는 건 뭐 8, 9, 10, 11, 12 다섯 달이네요.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럼 뭐 100만 원만 올해 비용인데 120만 원을 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20만 원만큼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차변으로 인식된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대변으로 보내면서 비용을 보내면서 대신 빈자리 차변에 뭘 자산을 잡드는 거죠. 뭐 선급 비용 20만 원. 답은 2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5번. 기계장치의 일부를 수리하고 수리비 50만 원을 보유 중이던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 중 3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인 경우 옳은 분계는, 자, 우리 키포인트는 뭐다? 자, 자기압 수표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하느냐? 자기압 수표 뭡니까? 종이 쪼가리지만 거의 현금하고 똑같이 쓴다는 거죠. 그럼 뭐 받을 때도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줄 때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게 키포인트.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수리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뭔지 아는지. 자본적 지출은 뭐다고? 자, 이 경제 효익이 1년 이상 갈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비용으로 떨지 말고 뭐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자는 게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뭐 이게 단순 부품 교환 성격, 단순 수리 성격이니까 그냥 수선비 등 그냥 올해 비용으로 계상하고 말자. 그렇게 그게 뭐 수익적 지출이고, 그거 구분할 줄 아는지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봅시다. 그럼 뭐 일부를 수리하고 수리비 50만 원을 줬는데 수리비라고 해도 무조건 비용은 아니고 이 중에서 뭐 3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래. 그럼 뭐 기계장치라는 그 자산 내 취득 원가로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차변에 기계장치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그야말로 올해 단순 비용이란 거죠. 뭐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대변에 뭐 자기압 수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줬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화 대용 증권. 지폐는 아니지만 수표 그건 그냥 지폐처럼 준해서 쓸 수 있으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50만 원 이렇게 한 게 답이겠죠. 그럼 어떻게 현금 50만 원, 기계장치 30, 수선비 20.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4번 되겠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